여기가 ETF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메뉴가 많아도 너무 많네. 이게 다 뭐야? 메뉴가 100개가 넘네. 150개는 될 것 같아. 메뉴판 읽기도 힘든데 어쩌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죠? 어머, 백진이님, 솔루션 좀 주세요. 이럴 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해요. 딱 맛있는 메뉴만 선택해서 주력 메뉴에 집중해야죠. 자, 이것만 봐요.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ETF 20메뉴가 좋을 것 같은데요. 아유, 잘 골랐슈.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ETF는 한국거래소가 선별한 코스닥 우량기업군 50개에 집중하는 ETF거든요. 이 메뉴로 한번 해봐요. 그럼 전 이걸로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ETF 진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신규 상장 ETF 얘기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코스닥 지수가 반년 만에 800선을 넘어섰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즉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포함해 JYP 엔터테인먼트, LNF 등 2차 전지와 엔터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이 코스닥은 코스피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시장인데요. 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 변동성이 조금 큰 편이긴 합니다. 이 규모 면에서는 작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이 한국 주식시장을 이끈 기업들 중에 코스닥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미국의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를 떠올려 보면 이 코스닥과 코스피를 이해하기 쉬운데요.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달리 이 나스닥 시장은 미래 성장성을 지닌 유망한 기업들이 많고 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잠재성이 큰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 뉴욕 증권거래소는 코스피, 나스닥 시장은 코스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은 6월 12일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해서 30%나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17.6% 상승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도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는 코스닥 150 지수가 있는데요. 이 지수는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150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덱스에서 상장하는 ETF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금 더 검증된 기업들로 추려놓은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ETF입니다. 한마디로 이 코스닥을 대표하는 50 종목을 선택해 집중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코스닥 글로벌이란 코스닥에 상장된 1,643개 기업 중 시가총액이 크고 재무실적, 기업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코스닥 시장 상장 글로벌 기업을 뜻하는데요. 6월 12일 기준으로 코스닥 전체 기업 중 3% 수준인 50 종목이 코스닥 글로벌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종목들은 지수를 산출하는 한국거래소에 의해서 편입, 편출됩니다. 처음에는 51종목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2종목이 편출되고 1종목이 편입되면서 총 5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코스닥을 대표하는 코스닥 150 지수와 비교해보면 우선 종목 수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150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닥 150 지수와 달리 코스닥 글로벌 지수는 총 5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소수 기업들이 이끄는 상승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코스닥 글로벌 지수는 코스닥 150 지수 대비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비중이 약간 높은 편이며 이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소수의 유망 종목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그래서 진이가 구성 종목과 비중을 아주 자세히,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코스닥 글로벌 지수는 코스닥 150 지수 대비 종목을 더 엄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코스닥 150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코스닥 글로벌 지수에는 빠진 기업들을 보면 주로 지배구조 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코스닥 글로벌은 기업 지배구조,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부실 이슈 발생 등에 따른 지수의 급변동 위험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이 코스닥 글로벌 기업들을 지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나스닥 시장이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이 소수 우량 기업들을 통해 나스닥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가 향상되었듯이 코스닥 시장에서 50개 유망 기업들을 선별함으로써 코스닥 시장 전체의 브랜드 가치 개선은 물론 우량 코스닥 기업들로 선정된 그룹에 대해 대표성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 패시브 자금의 수급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ETF 어때요? 맛있죠? 맛있어요.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ETF가 이 수많은 코스닥 기업 중에서 엄격하게 고른 우량 기업 50개로 구성한 ETF라 그런지 든든한데요? 여기가 괜히 ETF 맛집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ETF에서 어떤 기업들의 비중이 클지 자세한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쉿! 며느리도 몰라요. 원래 맛집 비법은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알려드려야 하니까 자, 한번 들어봐요. 그럼 코스닥 시장의 특징과 장점들을 잘 반영한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ETF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상위 10종목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을 넘어 이 세계를 대표하는 양극재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기초지수 구성 종목 기준으로 20%의 높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표 바이오주 중 하나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4%의 비중으로,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및 의료기기 부품 전문 업체인 리노공업이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 중 하나인 원익 IPS가 1.9%의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이 외에도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국내 양대 양극재 기업으로 꼽히는 LNF가 12.0%의 높은 비중으로, 이 검은 사막 게임으로 유명한 코스닥 대표 게임 기업 중 하나인 펄어비스는 3.0%, 엔터주인 JYP 엔터테인먼트와 바이오 기업인 알테오젠이 각각 5.8%와 3.5%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위 10종목의 총합 비중으로 보면 66.3%로 코스닥 150 지수 탑10 총합 비중인 41.6% 대비해서 24% 이상 상위 종목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위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업종별 구성 역시 코스닥 150 지수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등 유망 섹터에 대해 코스닥 150 지수 대비 높은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각 섹터별로 소수 우량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 대비 높은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해 이 소수의 선별된 바이오 기업에 대해 높은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종목 중 튼실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ETF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수많은 코스닥 종목 중에서 한국거래소가 기업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이 기업 건전성, 회계 투명성까지 다 고려해 선별한 우량 기업들이니까요. 이 코스닥 150 지수와의 차이점도 잘 살펴보시면서 이 코덱스 코스닥 글로벌 ETF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이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신규 상장 코덱스 ETF 소식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